대전에 사시는 72세 이정숙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게 시장도 보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던 이정숙 씨가 요즘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자주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나 빨래를 넣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머리가 핑 돌면서 일어서기 어려웠고 거울을 보면 얼굴과 손톱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평소 좋아하던 고기 반찬도 맛이 없어서 거의 먹지 않았고 대신 죽이나 미음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손자가 놀러와서 함께 놀아달라고 해도 기력이 없어서 금방 지쳐버렸고 밤에는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면 그런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정숙 씨는 예전과 너무 다른 자신의 모습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그리고 식사나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이정숙 씨처럼 원인 모를 피로와 어지러움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노인성 빈혈의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철분 흡수를 높이는 식품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빈혈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빈혈의 정의와 노인성 빈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혈은 혈액 속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양이 정상보다 적어서 신체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있는 단백질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13g/dl 미만, 여성은 12g/dl 미만일 때 빈혈로 진단합니다. 노인성 빈혈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빈혈을 말하며 젊은 사람의 빈혈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노화로 인한 골수 기능 저하, 만성 질환의 증가, 약물 복용, 영양 흡수 능력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다른 노화 증상과 구별하기 어려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에서 빈혈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여 65세 이상에서는 약 10에서 20%, 85세 이상에서는 30% 이상에서 빈혈이 발견됩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빈혈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노인성 빈혈의 주요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철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식욕 부진으로 인한 철분 섭취 부족, 만성 출혈 등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위장관 출혈, 치질, 월경과다 등의 만성 출혈은 철분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질환성 빈혈도 노인에서 흔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 신부전, 간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으면 적혈구 생성이 억제되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염증 지표인 CRP나 ESR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타민 B10이나 엽산 결핍으로 인한 거대 저가구성 빈혈도 노인에서 주의해야 할 빈혈입니다. 위축성 위염으로 인한 내인성 인자 부족, 흡수장애, 영양 섭취 부족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빈혈은 적혈구가 크고 미성숙한 형태를 보이며 신경계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수의 조혈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일부에서는 골수이 형성 증후군이나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성 빈혈의 주요 증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과 무력감입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쉽게 지치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평소 하던 일상 활동도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숨이 차게 됩니다. 어지러움과 현기증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나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움을 느끼며 심한 경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심계항진과 가슴 두근거림도 나타납니다. 심장이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빠르게 뛰게 되면서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가슴 답답함이나 흉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창백한 피부색도 빈혈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손톱, 입술, 눈꺼풀 안쪽이 창백해지며 손톱이 숟가락처럼 오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손톱이 부서지기 쉬워지기도 합니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이 심한 경우 얼음이나 전분 같은 이상한 것을 먹고 싶어하는 이식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철분 흡수를 높이는 식품 조합은 무엇일까요? 철분에는 햄철과 비햄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햄철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으로 흡수율이 15-25%로 높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조개류 등에 풍부합니다. 비햄철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으로 흡수율이 2에서 10%로 낮지만 적절한 조합을 통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크게 향상됩니다. 비타민C는 철분을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켜줍니다. 시금치나 콩나물을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거나 고기를 먹을 때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오렌지, 딸기, 키위, 토마토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먹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등의 동물성 단백질은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성 철분을 섭취할 때도 두부, 콩류 등의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도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 레몬즙, 매실 등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철분을 킬레이트 형태로 만들어 흡수를 촉진합니다. 나물을 무칠 때 식초를 사용하거나 고기 요리에 매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은 철분과 경쟁적으로 흡수되므로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감소합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철분이 많은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복용할 때도 우유와 함께 먹지 마세요. 탄닌이 많은 차나 커피도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녹차, 홍차,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식사 전후 1시간에서 2시간은 차나 커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이나 콩류도 철분 흡수를 다소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품들도 건강에 중요하므로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어 흡수율을 높이면 됩니다. 이제 철분이 풍부한 식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간이 가장 철분 함량이 높습니다. 돼지간, 닭간 등은 100g당 10에서 20mg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으므로 주 1에서 2회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인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고 구이보다는 국물 요리로 만들면 철분을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선 중에서는 참치, 정어리, 고등어 등이 철분 함량이 높습니다. 조개류는 철분의 보고입니다. 굴, 홍합, 바지락, 전복 등은 철분 함량이 매우 높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특히 굴은 100g당 5에서 10mg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시금치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의 철분은 비햄철이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의 씨앗류도 철분이 풍부합니다. 콩류와 견과류도 좋은 철분 공급원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등은 철분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엽산도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도 철분 함량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성 빈혈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말고 각 끼니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키세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면 하루 종일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빈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되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식간에 조금씩 마시세요. 적절한 운동도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빈혈이 있을 때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시작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식욕을 떨어뜨려 빈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취미 활동이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어서 빈혈 진단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혈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 혈구 검사를 통해 헤모글로빈 수치, 적혈구 수, 적혈구 크기 등을 확인하고 철분 수치, 비타민 B12, 엽산 수치 등도 함께 검사합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로 진단되면 철분 보충제를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철분 보충제는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이 높지만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 식후에 복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성 빈혈의 경우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에는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혈 관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비, 소화불량,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하면 의사와 상담하여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산제, 항생제, 갑상선 호르몬제 등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복용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조절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도 중요합니다. 철분 보충제를 복용한 후 2에서 3개월 후에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아 개선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되더라도 체내 철분 저장량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 3에서 6개월 정도 더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성 빈혈의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철분 흡수를 높이는 식품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빈혈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올바른 식품 조합을 통해 철분 흡수를 높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혈액으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